AWS 요구 폭탄 예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 AWS 소개,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이 여러 경우,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의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금액 알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했는데요. 3시간을 영상을 서로 전송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랑 구글 치면서 어찌어찌 구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스트림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계정이 정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지된 이유가 뭐지라고 봤는데 청구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서라는 걸 알게 돼서 청구서를 확인했더니 약 220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문제하고자 GSC 멤버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이런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런 거금의 청구서를 보내준 AWS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버의 약자인 AWS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데이터 센터에서 200개가 넘는 완벽한 기능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게 AWS가 200가지가 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 될 때가 많은데요. 그 경우들 중에 제가 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비전을 비활성화했어도 거기에 리소스가 남아있으면은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라스틱 빈스토크에서는 리소스가 항상 실행 상태를 유지하고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종료하기 전에 일라스틱 빈스토크 환경을 종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에서 로드 밸런서도 일라스틱 빈스토크처럼 똑같이 인스턴스가 계속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전에 로드 밸런서를 종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WS 옵스웍스 환경을 사용해서 리소스를 생성했을 때도 리소스를 종료할 때 AWS 옵스웍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를 중지하면은 중지해도 스토리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스는 항상 그 시작한 서비스에서 지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 연결된 일라스틱 IP 주소는 연결이 항상 침범되지만 항상 수정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걸 해제해야지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WS 서설상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소스 코드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서비스를 만드는 시점에서 가끔은 PM 상태의 키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상태 코드는 아니 키는 데이터 보호랑 인증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유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GitHub에서
리포지토리에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퍼블릭으로 올리면은 법원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청구서를 받게 된 이유가 제가 프리티어 계정이어서 다 무료인 줄 알고 썼다가 서비스가 다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티어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택팅 서비스에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인 EC2는 월별 750시간까지 무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상 프라이빗 서버인 라이트데이는 월별 75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플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인 EBS는 30기가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EBS의 종류 중에서 하나인 마그네틱은 200만 번 인풋 아웃풋 하는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기가의 스냅샷 스토리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스토리지 서비스인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는 표준 스토리지 5기가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갱 요청 2만 건, 품 요청 2만 건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 스토리지가 아닌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인 글래스는 월별 10기가 아마존 글래서 데이터 분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는 관리형 관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는 월별 75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SSD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20기가로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DB 스냅샷용 스토리지는 20기가 정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SQL 데이터베이스용 다이나모DB는 스토리지 25기가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월별 2억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인메모리 캐시라고 정보랑 데이터를 메모리 안에 넣어주는 방법인데, 그거를 간편하게 배포 운영 및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서비스인 일라스틱 캐시는 월 750시간까지 무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AWS를 조심히 사용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WS 빌링 버젯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여기 빌링 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버젯을 눌러서 버젯 버튼 주황색 깔을 누르고, 그 다음에 버젯 타입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비용적인 버젯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선택하고, 그리고 버젯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버젯 기간 설정, 그리고 버젯 리뉴얼 타입을 설정하는데 보통 첫 번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젯 시작가를 설정하고, 버제팅 메소드는 픽스로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버젯에 저희가 제한 값을 설정이 하는데 여기서는 달러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버젯을 어느 범위까지 나의 지금 여기 옵션이 두 가지 있는데,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한 버젯을 선택할 경우에는 왼쪽을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버젯을 보고 싶으면 두 번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젯에 몇 퍼센트를 사용했으면 알림이 가는지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50%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메일 주소를 적으면은 50%에 50%가 사용되면은 메일로 알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버젯을 누르면은 버젯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티어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티어 사용량이 저희가 몇 기가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프리티어 사용량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빌링 페이지 들어가서 결제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프리티어 사용량 알림 받기라는 항목을 클릭하면은 프리티어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저처럼 220만 원 같은 과금 청구서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어, 어, 갑자기 영원으로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